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10장 법령 개정 및 업무 지침을 통해서 국유 지적도로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라 입니다. 원래 건축법 도로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시설이므로 지자체가 법령의 미비, 공익과 사익의 비교 교량할 책임이 있는데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현황도로조차도 허가 신청자인 개인에게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도로 중에서 국공유지인 마을길 또는 농로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나서서 그 현황도로의 공익성,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찾아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건축 및 개발 행위가 진입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 정리를 먼저 하고 최종 판단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라. 국공유지 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하라. 세 번째,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현황도로 해결 부분을 강화하라. 네 번째,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불필요한 도로는 일반 재산으로 만들라. 다섯 번째, 국공유지 일반 재산의 대부 계약을 기속행위 수준으로 하라.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지적공부가 실제 현황과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표를 보시면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다음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함. 전에는 평으로 했었죠.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적공부가 실제 현황과 다른 이유는 허가받은 후에 각종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변경된 지적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지자체가 직권으로 잘못된 것은 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국공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못한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도로로 나가는 부분은 합병이 지적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엉터리라는 거죠. 이런 것은 법정도로는 물론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건축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도 그렇고 사유도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법정도로인데도 지적도를 보면 지목이 옛날 지목대로 돼 있고 합병이 안 돼 있는 이 엉터리 이 도로 지적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또한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부서가 지적 관련 공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므로 이때 소유자에게 미루지 말고 지자체의 지적부서에서 지적 공부 및 허가 관련 공부 사본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도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과 또는 도로과는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는 물론 지목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마을길 또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분할하여 모두 건축법 도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관할 부서 및 처리 법령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지목이 도로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그 도로 사용 허가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공유지인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만드는 업무를 허가 신청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법제처 6권 해석 보면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라도 건축법 도로가 아니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접도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는 해석이죠. 다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건축법 2조 및 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는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해서 건설과 또는 도로과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현황 도로, 비법정 도로를 말하죠. 모든 현황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과는 국민을 위해서 각 실과에 나누어져 있는 도로 지정 관련 근거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에 측량 오차 및 측량 잘못으로 경계 차이가 있어 분쟁이 생긴 곳이 굉장히 많아서 국토 측량 기준 및 방법도 바꾸고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토지 지적 관련 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를 할 때 발표한 표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국토의 약 15%는 지적도와 불일치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경계를 현실에 맞게 또는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와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약 365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적재조사는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때 지적재조사지구 이외에 위치한 현황도로 공도를 만드는 권한을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지자체로 부여해서 건축법 조례도로처럼 지정하면 지적법의 공도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공도란 사용승낙 또는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현황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 법령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마을길 및 현황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도로과와 함께 지적부서가 처리하여 국토의 가치도 높이고 도로 관련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넷째, 현재 행정재산인 국공유지 중에 실제로는 용도 폐지돼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공유가 의외로 많습니다. 국유재산은 표를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 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행정재산 중에 실제로 마을길 및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이 일반 재산을 대부 계약하여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이 일반 재산을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면 관리청 및 허가청에서는 대부받은 기득권자에게 공동사용을 권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도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 국유공유지 이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어 이 국유지를 건축법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명권의 일부 양도 또는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에 보면
조건부 사용허가. 그래서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원상 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호에 민법 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허가해서는 안 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행정재산도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일반 재산은 더더욱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목상은 행정재산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재산인 이런 행정재산을,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를 좀 공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 2014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돼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을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국공유지관리부서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그리고 매각 절차를 민원인에게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매각 및 계약 업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수 업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41조에 보면 일반 재산은 배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40조의 용도 폐지,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되는 사유를 첫 번째,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용도 폐지가 검토될 수 있고, 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법 조문입니다. 국유재산법 40조와 41조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건축허가에서 국공유지인 현황도로를 사용하려는 경우 지자체장 및 건축허가 신청자가 관리청에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를 건축부서가 직접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맡기지 말고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국공유지의 지적정리를 먼저 하고, 이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현황 도로는 국민이 건축법 도로 또는 개발행위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중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을 정확히 분류하고 불효불급한 행정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되, 특히 도로 등 공익시설로 사용되는 국공유 재산은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유 일반 재산 현황을 보면 활용 용도가 대부 도로 하천 등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약 56% 정도가 되고, 유유지로 그냥 놀린 상태로 있는 것이 16%, 활용이 곤란한 게 28%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금 이런 국유지인 지적 관련 도로를 찾아서 국민이 공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